열심히 일하는데도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더 빨리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가장 무섭게 끌어올리는 게 바로 AI입니다. 코딩 잘하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보 빨리 찾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그 머리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AI는 대답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일까지 하려 든다는 겁니다. 비행기 표를 찾아주는 걸 넘어서 예약까지 하고 비교까지 하고 결제 직전까지 가고 법률 업무를 돕고 보안 업무를 돕고 중간에서 사람 손이 들어가던 수많은 일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왜 무섭냐고요? 사람의 월급은 시간이 걸려서 오릅니다. 그런데 AI를 가진 기업의 생산성은 어느 순간 계단식으로 폭발합니다. 직원 1명이 하던 일을 AI가 돕고 2명이 하던 일을 자동화하고 나중에는 팀 하나가 하던 일을 시스템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을 덜 뽑고 싶어집니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매출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열심히만 일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만 하면 안 됩니다. 내 시간을 파는 것과 동시에 내 돈이나 대신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더 중요해진 게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직접 몸을 쓰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배당이든 자산 상승이든 결국은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못 만들면 AI 시대에는 뒤처질 가능성이 너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당장 AI 개별주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엔비디아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HBM 만드는 회사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판은 너무 빠릅니다. 누가 최종 승자인지, 누가 중간에 꺾일지, 누가 버블의 꼭대기에서 무너질지 일반 개인이 맞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흐름을 보면 AI 자체는 진짜입니다. 이건 가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그 AI를 둘러싼 기대와 자금 유입은 버블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도 과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이 해야 할 일은 미래를 맞히는 천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큰 흐름에 가능한 한 넓고 강하게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QLD, TQQQ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하필 QLD, TQQQ냐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AI 시대의 핵심 수혜는 단순히 AI라는 이름을 붙인 기업 몇 개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만들고 반도체를 설계하고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광고와 소프트웨어와 검색과 플랫폼에서 AI를 돈으로 바꾸는 초대형 기술 기업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결국 나스닥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 레버리지입니다. TQQQ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이 말은 곧 AI 시대의 성장 엔진이 나스닥에 계속 붙어있을 때 그 흐름을 더 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별주 하나를 찍어서 맞히는 게 아니라 AI의 인프라, 클라우드, 반도체, 플랫폼, 소프트웨어, 디지털 광고, 자동화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대형 기술 생태계 전체에 올라타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승자 독식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생산성을 올리면 이미 돈 많고 데이터 많고 인재 많고 인프라 많은 기업들이 더 유리해집니다. 작은 회사가 혁신을 할 수는 있어도 결국 그걸 대규모로 상용하고 전 세계로 뿌릴 수 있는 건 거대 플랫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 플랫폼이 모여있는 곳이 결국 QLD와 TQQQ가 올라타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TQQQ가 답이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TQQQ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흔들림도 큽니다. 상승장에서 미친 듯이 달릴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멘탈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QLD는 TQQQ보다 덜 공격적이지만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AI 시대에 돈을 벌고 싶다면 중간 변동성에 털리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종목이 2배 갈지 3배 갈지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실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중간에 탈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큰 흐름 위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3개월 만에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동안 성장 산업의 복리를 버티는 사람이 진짜로 커집니다. 그래서 접근도 달라야 합니다. 한 번에 몰빵하고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으로 갈구는 QLD를 기본으로 깔고 큰 조정에서 TQQQ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가겠다면 평소엔 현금을 조금 남겨두고 시장이 공포로 흔들릴 때 TQQQ를 분할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좋은 자산을 싸게 사기 위한 현금과 끝까지 버티기 위한 멘탈 구조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구조를 강조하냐고요? 앞으로는 월급이 예전만큼 안전한 소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있어도 안심이 안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개발자도 사무직도 중간관리자도 전문직도 AI의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이면 기업 실적이 흔들립니다. 기업 실적이 흔들리면 주가도 흔들립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투자 소득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꾸준함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QLD, TQQQ를 접근할 때도 그냥 뜨거운 종목처럼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로또가 아니라 AI 시대 자본소득 훈련 도구로 봐야 합니다. 내가 월급의 소득의 감각을 익히고 기술 성장의 과실을 내 계좌로 옮기는 연습을 하고 변동성을 견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AI 버블이라면 지금 들어가면 늦은 것 아니냐고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AI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도 관심조차 안 두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물론 꼭대기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늘 처음엔 과열과 붕괴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인터넷도 그랬고 스마트폰도 그랬고 플랫폼 기업도 그랬습니다. 버블이 있었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중요한 건 버블이냐 아니냐를 맞히는 게 아니라 진짜 흐름 위에 있는 자산을 너무 비싸지 않을 때 너무 무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단순히 투자만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산업이 생산성을 빨아들이는지, 어떤 기업이 그 혜택을 돈으로 바꾸는지, 어떤 자산이 단기 유행인지, 어떤 자산이 구조적 추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뉴스만 따라가면 매번 꼭대기에서 사고 공포에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도 그냥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AI가 왜 무서운지, 왜 데이터 센터가 중요했는지, 왜 이제는 학습보다 추론이 중요해지는지, 왜 소프트웨어 회사가 흔들리는지, 왜 전통 기업도 AI를 붙이면 멀티플이 바뀌는지 이런 흐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AI는 그냥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문명 변화입니다. 이 문명 변화 앞에서 여전히 내 월급만 믿고 있으면 나중에 너무 늦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더더욱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시드머니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적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적은 돈으로도 시장의 변동을 경험하고 QLD와 TQQQ가 왜 무서운지, 왜 강한지, 왜 현금 비중이 필요한지, 왜 분할 매수가 중요한지, 왜 기다림이 돈이 되는지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나중에 돈이 커졌을 때 배우면 수업료가 너무 비쌉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도 이 감각을 물려줘야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 강조하는 시대는 서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다림의 가치, 복리의 감각, 자본소득의 중요성, 기술 변화의 방향을 읽는 안목이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액이라도 기술 성장 자산을 모아보고 시간의 힘을 체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비중은 점점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소득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자본소득의 중심에는 AI와 기술, 생산성을 돈으로 바꾸는 거대한 플랫폼과 인프라 기업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가장 직선적으로 올라타는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QLD와 TQQQ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겁납니다. 조정도 큽니다. 때로는 내가 틀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흔들리는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 자산도 없이 시대 변화만 구경하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을 팔아서만 살 것인지 아니면 자본이 일하는 구조를 같이 만들 것인지.
AI 시대가 내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불안해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AI의 성장 과실을 내 계좌로 끌어올 것인지, 남들이 다 편해 보이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불편하지만 중요한 공부를 시작할 것인지. 부자는 세상이 바뀐 뒤에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바뀌기 전에 구조를 먼저 만드는 사람입니다. 월급이 전부였던 시대에서 자본이 월급을 이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은 점점 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오래 버티면 됩니다. 조급하게 한 방을 노리지 마십시오. 대신 큰 흐름 위에 올라타서 꾸준히 내 편으로 만드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AI가 세상을 바꿀수록 그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는 계좌와 그렇지 못한 계좌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에서만 돈 버는 시대가 끝나간다면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진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가장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리 중 하나가 바로 QLD와 TQQQ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무식하게 덤비지도 마십시오. 이해하고 나눠서 사고 오래 버티고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게 앞으로의 생존이고, 그게 앞으로의 격차고, 그게 앞으로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